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평가지표 2 영역, 네,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에 대한 면담,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답변 예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영역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1 영역은 원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교사에게 질문하는 거, 이렇게 달랐습니다. 근데 지표에 따라, 이건 원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요거는 교사한테 면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면담 대상에 따라서 달리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영역 2에서는 같이 똑같은 질문을 원장님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교사한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된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에게만 질문하는 거 또는 원장님에게만 면담하는 방법이 있지만 교사와 원장님한테 똑같이 묻는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교사하고 질문을 했을 때 답이 또 다르면 또 그것도 이상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보이세요? 책? 네, 지금 보이시죠? 제가 이 포스트잇을 이렇게 많이 붙여놨습니다. 아, 네, 포스트잇 붙여놓고, 네, 적절하게, 지금 이게 왜냐면 또 연관성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답변 예시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영역이 보육 환경 및 운영 관리, 면담, 답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2. 예, 여기에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바깥놀이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 이 지표를 보기 위해서 면담합니다. 선생님한테 면담합니다. 선생님, 영유아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실내 환경으로 무엇을 마련했나요? 또 영유아가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네,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는 바깥놀이, 실외 환경에 모래놀이와 물놀이 공간, 그리고 동물 관찰, 텃밭, 화단이 있습니다. 특히 텃밭은 채소를 심어 아이들이 채소가 성장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네, 만약에 이게 없다라면 저희는 텃밭이 없어서 화분 박스 있죠? 플레인 박스. 예, 플레인 박스를 우리가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채소를 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다녀보니까 이 자루에다가 고구마를 막 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새는 뭐 도시농부다라고는 경험을 하잖아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특별히 아이들한테 벼가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어린이집에 또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내의 환경을 막 크다라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또 선생님은 산책 시간에 아이들이 자연을 탐색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생명과 또 자연 환경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접할 수 있도록 동식물을 관찰하고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다가 다 아니라 해당되는 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2-2-3에 보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바깥놀이 및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1번에 바깥놀이 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관찰도 하지만 면담도 합니다. 선생님, 바깥놀이에는 주로 어떤 놀이나 활동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 우리 반은 바깥놀이는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미끄럼틀 타기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합니다. 가끔 제가 준비해주는 비눗방울 놀이도 좋아합니다. 전래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날은 교실에서 비행기를 접어서 바깥놀이 때 날리기도 합니다. 네, 교실에서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바깥놀이 때 날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아이들이 주로 왜냐하면 관찰자가 바깥놀이에 가서 보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미끄럼을 많이 타는지 모래놀이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바깥놀이를 할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야 될 규칙과 또 서로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놀이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2-2-3에 똑같이 2번에 바깥놀이시 자연과 친숙해지는 경험이 이루어짐 이것을 보기 위해서 네 선생님한테 또 질문합니다. 선생님 바깥놀이에서 자연을 직접 경험하는 활동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또 어떻게 진행되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은 네 저희는 바깥놀이에서 바람을 느껴보기 또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비 맞기 또 눈이 내리는 날은 눈을 관찰하기, 또 꽃잎을 관찰하기, 또 구름이 있는 날은 구름을 관찰하기, 또는 나무를 안아보기, 또는 나뭇잎을 관찰하기,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지고 냄새 맡고 보는 활동 등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과 친숙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죠. 네, 2-3-4에 보면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해서 1번에 신입 영유아 적응 지원 안내문과 또 적응 과정에 관한 관찰 기록이 있음. 이건 이제 기록물을 보겠죠. 그렇지만 또 면담도 합니다. 이거는 공통으로 물어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원장님에게도 하고 교사에게도 합니다. 원장님, 신입 영유아 적응 과정을 얼마 동안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나요? 선생님, 신입 영유아 적응 과정을 얼마 동안 얼마 방법으로 하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똑같이 질문합니다. 원장님, 신입 영유아의 적응을 위해서 어떤 점을 배려했나요? 선생님은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해서 어떤 점을 배려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변은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신입 원화 적응은 5일 정도 이루어지는데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예민한 아이는 네, 2주일이 걸린 아이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에 땡땡이는 예, 지금 한 달 동안 적응 기간이 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째 날은 예, 1시간 정도 있고요. 그 다음 날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내고요. 또 그 다음은 점심시간까지 아이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단계적으로 저희가 적응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신입 언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신입 언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먼저 알아보고 준비하고 또 애착 인형을 가져오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신입 언어가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개인 사물함과 신발장에 아이들의 사진을 모두 붙여 놓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원마다 또 다르게 여러분들이 지원하거나 배려하는 점이 있다라면 또 답변을 하시면 되겠죠. 네, 또 신입 영유아의 부모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 네, 그래서 우리 신입 원화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지만 부모 오리엔테이션도 해야 되죠. 기록물도 보게 되지만 또 면담합니다. 똑같이 원장님하고 교사에게 똑같은 질문합니다. 원장님, 신입 영유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나요? 교사에게도 선생님, 신입 영유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네, 원장님과 교사가 답변이 다르면 이건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공통으로 물어보는 그 질문에는 답이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네, 저희는 학기 초에 신입 영유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준비해서 신입 원아 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원장님이 실시합니다. 예. 또는 중간에 입소하는 신입 원아 부모님은 개별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집단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못하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안내 자료를 배부하였습니다. 라고 여러분 답변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원장님도 교사도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같이 답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2-4-1에 어린이집을 개방해서 다양한 부모 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해서 부모가 보육실 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음. 이 원장님한테 질문하는 것과 교사한테 질문하는 게 다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보육실 참관을 원하는 부모를 위해서 어떠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나요?
또 마련한 절차와 방법을 부모에게 어떻게 안내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원장님은 네, 보육실 참관을 원하는 부모들은 참관 신청서를 작성해서 참관 날짜와 시간은 부모와 교사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참관 절차와 방법은 부모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를 하고 또 참관 시 다른 영유아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안내합니다. 참관일이 결정되면 부모님께 다시 알림장과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질문하냐면요. 선생님, 부모의 보육실 참관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네, 저희는 부모의 보육실 참관은 영유아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참관하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의자에 앉아서 참관하도록 합니다. 저희 교실에 부모님이 참관할 때 앉아있는 의자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특정한 장소에 저희 교실에서 방해되지 않은 그 자리에서 부모님들이 보게 합니다. 또는 교실에 들어오는 것이 아이들에게 방해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참관은 교실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합니다. 또는 어린이집에 참관실이 있는 데도 있어요. 교실과 교실 중간에 부모님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아주 큰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참관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네, 저희는 참관실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서 엄마들이 보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똑같이 물어봅니다. 부모가 자원봉사, 그 다음에 현장학습 동반, 급식 지원, 이런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기 위해서 원장님한테 질문합니다. 네, 원장님, 최근 1년 이내에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참여했나요?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답변하셔야 되겠죠. 네, 저희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학습 때 지원을 받고요. 동행을 해서 보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요리활동 때 보조교사로 지원을 받기도 하고요. 저희가 텃밭 가꾸기 할 때 부모님이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또는 저희 원에는 동화를 잘하는 구연 동화를 하시는 부모님이 계셔서 동화 들려주기 등등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리 학부모 자원에는 굉장히 좋은 그 인적 자원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원에 보면 저희 원에는 소방관인 아버님이 계시고 또는 의사인 아버님이 계시고 약사인 아버님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뭐 화재 대피나 안전교육을 할 때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할 때 이럴 때 부모님이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4-2에 평소 가정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서 가족을 지원한다. 지표의 세 번째 지표에 보면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원장님과 교사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 원장님, 현재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또 원장님, 영유아나 가족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원장님, 영유아가 가족 문제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전문기관이나 또는 전문가 정보를 알고 있나요? 선생님한테 또 묻겠죠. 선생님, 현재 지원하고 있는 선생님 반에 영유아나 가족의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선생님 반에 영유아나 가족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고 있나요? 네, 선생님은 영유아나 가족 문제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 저희 원에 또는 저희 반에 땡땡이 엄마가 베트남에서 온 엄마인데 한국말이 아직 서툴러서 땡땡이의 언어 발달이 늦는다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또 그 엄마가 취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이 계십니다. 엄마가 계십니다. 영유아의 문제나 가족이 당면한 문제는 저희가 관찰이나 입학 초의 면담, 그 다음에 정기 면담, 알림장, 가정통신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요청하셔서 땡땡이는 다문화 지원 센터를 통해서 언어 지원을 받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엄마는 외국인 센터를 통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내 전문 기관을 우리가 알아보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우리가 개별 영유아의 어떤 문제 행동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면 그 문제 행동에 대한 거 또는 가족 문제가 있다라면 가족 문제에 대한 것을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예를 들면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는 발달을 아이가 촉진시킬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라든가 상담센터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안내했다라든가 지역사회 어떤 전문 기관과 연계한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없으면 특별하게 지금 뭐 현재는 저희가 문제가 있는 엄마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는 지금 뭐 엄마 아빠가 예를 들면 아무도 없는데 뭐 외국에 뭐 주재원으로 나가게 된다거나 기타 등등 좋은 것도 괜찮습니다. 문제도 되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그 반에 원아들도 다 알아야 되고, 부모들에 대한 상황도 알아야 되죠. 담임이 원장님한테 또 어떻게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시입니다. 네,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평가를 받게 되면 이런 부분에 면담을 하게 되니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답변을 좀 하시면 되겠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리허설을 좀 원장님이 평가자처럼 해서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떨지 않고 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세 번째 영역 건강 안전에 관련된 그 면담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